반갑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증시가 약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금일 증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등하락 위아래로 요동치는 모습은 자주 있던 모습이죠. 하지만 그게 큰 등하락은 없었고, 코스닥이 유독 좀 위아래로 많이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기 고점, 제가 생각하는 단기 고점 라인에 현재 60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시켜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현재로서는 많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8월에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기 고점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상승세까지 상단 여유가 좀 많이 남아있다. 딱 한눈에 보더라도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한 이유는 당연히 최근 외인 수급 자체가 코스피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금일 하나 봐줘야 될 점 첫 번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약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크게 밀리진 않았고요. 다행히 긍정적인 거는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인의 매수세의 이탈은 없는 점이 참 긍정적이었고,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네이버와 카카오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전날 10월 28일 날 모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상승세가 여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금리 인상 방향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적인 성장주로 못 뽑히는 두 개의 종목인 만큼 네이버 역시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정말 우리 긴축 속도 조절론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시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만약에 정말 실제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긴축 속도를 좀 완화시킬 것 같은 발언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긍정적인 소식으로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세가 못 나와주는 이유 중 하나도 금리 인상과 연관성이 없다고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얘기죠. 국내 증시가 상승세가 나와주려면은 일단 이런 대형주, 그쵸? 대형주 위주로의 외인 수급이 좀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이 외인 수급이 이어지던 것이 지금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코스닥으로의 외인 수급이 좀 이탈보다는 좀 전환, 수급 전환이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수급이 좀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한다. 코스피가 약세로 전환된다는 게 아니라 수급이 조금 외인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이 외인 수급이 코스닥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외인 수급이 좀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주의 코스피 위주의 종목으로 몰리는 만큼, 이 수급이 이탈된다면은 어느 종목으로 이탈하는지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와주고 있는데, 악재가 호재가 또 악재로 작용되는 현 시장에 이러한 이슈 자체가, 악재가 호재로 적용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시선은 긴축 우려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그래요. 긴축 우려. 딴 이유가 없어요. 옛날부터 만약에 호재가 악재로 작용됐으면은 이렇게 호재라는 표현도 안 쓰겠죠. 악재라는 표현도 안 쓸 거예요. 지금 시작은 아무튼 이 긴축에 대한 모든 금리, 여기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11월 FOMC 회의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12월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증시의 흐름만 보면은 이 12월 FOMC 회의에 대한 대비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대비가 어떻게 안 되어 있냐? 빅스텝이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좀 힘들 거라 봐요.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은 한 차례 무너질 거거든요. 이 시장이 어쨌거나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너무 좀 뜬구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른 이 등하락의 폭이 좀 크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금일 원전 관련주가 좀 많이 밀렸죠. 네, 원전 관련주가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좀 약세가 나와주는 모습인데, 최근 국내 증시가 연속성을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나마 네옴시티 관련주가 그나마 밀리는 모습이 금일 나왔는데도, 어쨌거나 그나마 좀 네옴시티를 제외하고는 연속성을 가지기가 힘든 시장이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식의 반복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또 누구나 알다시피 개별주의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증시의 하방 압력도 강하고, FOMC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고요.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도 존재하고, CPI 발표도 존재하고, 불확실성이 엄청 많아요. 물론 시장은 늘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불확실성이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중간선거도 또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중간선거 결과값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또 상승할지 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상승할 종목 말씀드렸죠.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FOMC 회의에서 12월 금리 인상이 좀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성장주가 성장주의 강세가 나와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12월 금리 인상이 유지될 것이다. 예를 들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그대로 가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은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같이 이 금리 인상 수혜주가 강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은행 관련주도 역시 강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은 금리 인상 관련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종목이 좀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마리화나, 낙태 합법화로 인한 이 마리화나나 낙태 합법화, 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고요.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왜냐면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는 러시아 간의 관계를 평화 모드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좀 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종목이 갈지는 너무 애매모호해요. 결과값을 모르니까요.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이길지도 모르고 공화당이 이길지 모르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요, 현재 시장에선. 하지만 이런 속으로 금리 인상이 둔화된다? 카카오, 네이버. 금리 인상이 유지된다? 그럼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 같이 금리 인상 수혜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럼 마리아나랑 낙태,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 생각해야겠구나. 공화당이 이긴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이길지 모르니까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좀 틀을 좀 잡아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원전 관련주가 강세가 못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상단에 매물이 많다. 보시다시피 매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원전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단 매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속적으로 강조드리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6,000원 포인트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러자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상단 매물이 많은 거는 또 이유도 간단하죠. 상단 매물이 왜 많겠습니까? 그동안 상승세가 많이 나왔던 테마군이에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탈원전 백지화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에, 녹색 에너지에 원전이 들어간다, 이와 같은 이슈로 원전 관련주가 강세가 많이 나왔던 만큼 이미 원전 관련주는 너무 많은 강세가 나왔다. 그래서 강세가 나와주고 싶어도 못 나온다. 조금 더 눌려주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방법은 빈쌀만 방안이죠. 빈쌀만이 방안을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돼요. 네옴시티나 그 원전 관련주는 이 빈쌀만 방안 관련 예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미 네옴시티만 봐도, 그쵸? 네옴시티만 보더라도 이 빈쌀만 방안이 취소되면서 한 차례 급락이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빈쌀만 방안이 네옴시티 관련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뭐 빈살만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의도 찌라시가 돌고 있다. 네, 태영건설 뭐 굵직한 건설사들이 뭐 부도가 임박한다. 하지만 뭐 이런 건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저도 보세요. 여의도 찌라시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자, 태영건설이 뭐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약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엄청 큰 약세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찌라시가 영향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과거 HLB 역시 그 찌라시가 돌았어요. 여기 보이죠? 암흑회 관련 HLB 악성 루머 더 이상 안 당한다. HLB 저 암흑회 할 때 이때 보여드릴게요. 9월 달이죠. 네, 9월 5일. 이 암흑회를 앞두고 이 HLB를 필두로 한 뭐 HLB 뭐 셀트리온 뭐 레고캠바이오 다 보이시죠? 이러한 종목들이 그 암흑회 이전에 갑자기 전반적인 다 급락이 나왔어요. 암흑회라는 거는 정부에서 야 너 가, 너 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기업에서 그 학회에서 가가지고 자 우리나라 우리 지금 A 그룹은 임상을 하다가 임상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암흑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하러 가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임상 성공했어. 봐줘. 이런 식으로. 나 이번에 뭐 간암 관련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임상 성공했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러 가는 게 암흑회자 이런 막 종양학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이슈 속에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아직 암흑회 하지도 않았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야, 얘네 임상 실패했네. 얘네 뭐 안 됐나 보다. 뭐 하나 취소해야 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공포 심리가 작용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공포 심리 속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찌라시였다. 악성 루머.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당한다. 결과론적으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HLB가 이때요, 이때. 주가가 꾸준히 약세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죠? 꽤 커요. 마이너스 9%. 보이시죠? 이렇게 약세가 나왔다니까요. 그 뒤에 다시 상승세가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를 가지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악성 루머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이런 걸 보고 정말인가 아닌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이 뉴스만 보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지 좀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비슷하죠. 현대바이오가 이때 급락이 나왔잖아요. 더 구체적인 건 현대바이오 랜드? 현대바이오겠네요. 현대바이오가 이때 급락이 왜 나왔어요? 기억하시나요? 임상실험이 중단됐다 이런 표현이 됐어요. 이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임상 모집이 끝났다 이런 식의 지금 홈페이지 게시가 되자마자 임상실험이 그러니까 임상 환자를 모집 안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시장은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임상 환자를 모집 안 하냐, 얘네 임상 망했다, 임상 실패했다는 이슈 속에 약세가 나와준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알고 보니 직원사의 실수로 인한 임상이 끝난 게 아니라 추석 기간 동안만 임상을 모집 안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잘못된 보도였어요. 그로 인한 약세가 나왔고 좀 주가는 지속적으로 밀렸죠. 물론 이러한 주가 약세 모습 흐름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공매도 영향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모습이 누가 봐도 그려져 있고,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악성 루머라든지 잘못된 기사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시장은 제가 막 강조드리는 거는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땐 왜 이렇게 갔을까?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땐 왜 이건 이렇게 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는 힘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뭐 미사일 관련 이슈로 방산 관련주가 좀 강하게 치고 갔죠. 빅텍을 비롯한 뭐 퍼스텍, 스페코 등 방산 관련주가 좀 강하게 치고 간 모습인데, 빅텍은 좀 갭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거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빅텍의 매수 방법은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거든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예요. 보통은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좀 안 좋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외인 수급이 이어지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매수 타점이 또 나옵니다. 지금 말고 또 하방 갭이 많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하방 갭이 분명 메꾸러 내려올 겁니다. 빅텍은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과정 속에 외인 매수와 기관의 매수세,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면은 한 번 더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루닛 강세 나와주고 있죠. 제가 이거 루닛 말씀드렸어요. 추천 종목으로. 제가 이거 루닛 추천을 왜 드렸죠? 그때 차트가 예쁘다. 너무 21선 위로 안착시켜주는 것 자체가 너무 긍정적인 모습이고, 이 HY, 그쵸? HYTC 이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차트가 비슷하죠? 꾸준한 우하향 나와주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속에 21선 위로 안착, 그쵸? 그리고 도지 캔들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루닛을. 이 HYTC 같은 상승세를 노리고 추천을 드렸는데, 루닛 지금 나쁘지 않아요. 추가적인 강세 나와줄 수 있고 충분히 상승세 나와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루닛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분명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 추천드린 날 같이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넥슨게임즈. 자, 넥슨게임즈도 금일 4%가 넘게 상승세가 나와줬네요.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이 이 28일날, 그쵸? 제가 어제는 종목 추천을 안 드렸으니까 이 4개의 종목이 전부 다 강세가 나와주고 3에서 5% 이상 수익권을 볼 수 있던 종목들이에요. 그쵸? 좋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추천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미 제 방송 보셨으면은 이날 31일날 이미 매수하셨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계속 나온다 싶으면은 이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제주은행 이 2개의 종목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 저희는 내일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식의 발언을 하나 좀 주목해 보시면서 아침 시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